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가 토트넘으로의 희위고가 떴고요.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영입에 상당히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건 깁스 화이트는 어떤 선수인지 제가 느낀 모건 깁스 화이트를 얘기해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오피셜이 뜬다고 했을 때는 토트넘 내에서의 활용법도 따로 영상화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 프로필입니다. 나이는 2000년생 25살이고요. 잉글랜드 국적, 오른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노팅엄에서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울버햄튼 유스를 거쳐서 울버햄튼에서 데뷔했고요. 노팅엄, 그 이후에 소속팀은 토트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깁스 화이트의 최근 두 시즌은 어땠을까요? 23-24 시즌 42경기 6골과 10개 어시스트 3,524분을 소화했고요. 24-25 시즌 38경기 7골과 8개의 도움 3,139분을 소화했습니다. 두 시즌 모두 15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자체가 수비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팀에 비해서는 이런 절대적인 빅찬스 메이킹, 기회 창출 이런 게 높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수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누적 수치로 봤을 때는 엄청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봤을 때 느껴진 깁스 화이트의 공격적인 능력들은 충분히 이목을 끌만 했습니다. 일단 노팅엄 팀 내에서만 보자면 빅찬스 메이킹 1위고요. 팀 내 기회 창출 역시 1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 창출 51에는 리그 26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순위입니다. 어쨌든 팀 내에서 공격 과정에서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었던 선수가 깁스 화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모건 깁스 화이트를 영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모건 깁스 화이트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오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토트넘과 링크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링크도 있었다가 맨체스터 시티는 셰르키와 레인더러스를 영입했고요. 토트넘과 링크가 있었던 모건 깁스 화이트가 이제는 실제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토트넘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프랭크 축구 아래서의 필요성도 저는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빠른 전환 같은 걸 중시하다 보니까 스피드를 보유한 채로 볼운발하는 것들을 팀 선수들에게 기대를 할 텐데요. 그런 특성의 깁스 화이트라는 선수가 딱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포스테코글루보다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덜 공격적이다 보니까 수비 상황에서의 수비력도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깁스 화이트는 노팅엄에서 이미 수비 축구는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밀도 있게 경험했습니다. 경기 중에 수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던 누누의 노팅엄에서 많은 수비 형태를 경험했을 거고요. 수비하고 역습 나갈 때 이러한 경험들이 깁스 화이트의 가치를 더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만약에 프랭크 감독이 4-2-3-1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브렌트포드의 담스고르처럼 많이 뛰어주면서 속도감 있게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깁스 화이트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봐왔기도 했고 생각해보니까 프랭크 축구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어서 영입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봤고요. 또 부상 이력 체크 안 할 수 없겠죠. 제가 이제 깁스 화이트의 부상 이력을 체크해봤는데 그나마 길었던 부상 중에 최근이 2021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4-5년 정도 지난 시점이 지금인데 그만큼 최근에는 큰 부상이 없었고요. 만성적인 부상이 없다는 거, 잔부상이 없다는 것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아무리 잘해도 뛰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건강하게 깁스 화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토트넘 보드진들한테 당연히 영향을 준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깁스 화이트는 어떤 선수인지 제가 느낀 느낌대로 한번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건 탄탄한 신체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앞쪽으로 뛸 때는 정말 많은 일이 발생하겠죠. 뒤쪽에서 나를 잡아 당길 수도 있고 발을 걸 수도 있고 어깨 싸움을 할 수도 있고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자세대로만 뛸 수가 없습니다. 뭐 휘청거리기도 하고 밸런스가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모건 깁스 화이트라는 선수는 허우적거리면서도 끝끝내 앞으로 전진이 가능한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 있다. 약간 오뚜기 같다. 균형 감각이 좋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깁스 화이트가 넘어지는 거는 뭐 강호동 형님이 삿바 잡고 넘어뜨리는 그런 정도의 바디 체크가 아니면 잘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진 잘하는 선수들이 머리 집어넣고 뛰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되게 어깨를 잘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깁스 화이트는 한술 더 떠서 어깨가 아니라 머리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어깨, 몸 이렇게 단계적으로 집어넣는데 그런 능력들이 좋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깁스 화이트의 자세를 봤을 때는 약간 전형적인 자세라기보다는 좀 뭔가 깁스 화이트만의 특이한 자세들이 있거든요. 달릴 때 좀 손을 크게 쓴다든지 허리가 되게 슬라임처럼 유연해요. 그래서 막 오른쪽으로 쑥 빠졌다가 왼쪽으로 쑥 빠졌다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또 리버풀 수아레즈의 그런 불규칙한 바디 밸런스로 전진하는 그런 느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정형화된 자세는 아니지만 실속은 있는 그런 느낌의 전진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가 이런 반대 전환하는 빈도가 꽤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탈압박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자신에게 압박을 온다든지 수비적으로 접근을 할 때 그걸 풀어나가는 능력이 괜찮죠.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반대 확인하고 전환하는 능력들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킥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뭐 엄청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약간 빨랫줄과 풍선의 중간 사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빨랫줄 선수들은 뭐 아놀드, 사비 알론소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공이 좀 떠서 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시야가 있고 또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런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우리 팀 윙어들이 사이드로 달리고 있을 때 1대1 찬스, 아이솔레이션 찬스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탈압박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도 가끔씩 내려와 주면서 한 번에 볼을 뿌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반대 전환은 꽤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좀 주발 선호 경향이 강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드리블할 때 주발이 오른발이더라도 왼발도 가끔씩 섞어서 하는 선수들 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깁스 화이트는 대부분의 터치가 오른발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왼발도 섞어 쓰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뭐 이런 식으로 터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깁스 화이트는 거의 다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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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발을 쓰는 게 더 편한 자세에서도 왼발로 전환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오른발 발 바깥으로 킥을 차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발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 데이터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는데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발로 한 슈팅 50개에서 왼발 슛 9개, 오른발 슛 41개입니다. 이것만 봐도 거의 80% 이상을 오른발로 마무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슈팅뿐만 아니라 드리블에서도 그런 경향을 느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단점이다 라고 명확히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오른발만 써서 축구 잘하면 그냥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뛰는 거 볼 때 이 주발 선호 경향이 약점으로 작용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볼 운반맨이라고 느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건 깁스 화이트의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른 볼 운반 속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뛰어난 바디 밸런스, 또 양쪽 윙어에게 전개하는 그런 패스들까지 이 모든 걸 다 종합했을 때는 돌격대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노팅엄 역습 작업의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팅엄이라는 팀이 공격을 할 때 이제 가방 뒤쪽에다가 깃발 꽂고 총 들고 우다다다 뛰면 옆에 동료들이 쫙 뛰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뛴다면 그런 느낌으로
역습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볼 운반과 관련된 수치들, 박스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수치들, 이런 것들을 시각화한 자료가 왼쪽이거든요. 자, 맨 위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받은 패스도 꽤나 상위권이죠. 저 빨간 점이 깁스 화이트입니다. 또 오픈 플레이에서 만든 찬스 역시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스 안으로 진입시키는, 집어넣는 패스도 많고요. 페널티킥 제외한 슈팅도 하위권은 아니라는 걸 느꼈고요. 또 전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패스를 통한 전진, 캐리를 통한 전진 이렇게 있는데 패스를 통한 전진과 캐리를 통한 전진 둘 다 앞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한 가지를 엄청나게 독보적으로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 가지 볼 운반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전개 같은 부분이 골고루 다 성장이 되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공격형 미드필더로 얘기가 되는 선수가 바로 메디슨이죠. 이 메디슨과 모건 깁스 화이트 약간은 다른 매력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메디슨은 축구 지능, 또 창의성, 압도적인 킥력 이런 것들이 모건 깁스 화이트에 비해서는 장점인 선수라고 느꼈어요. 저 중에서도 저는 가장 깁스 화이트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킥력이라고 느꼈거든요. 뭐 깁스 화이트가 나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메디슨이 워낙 킥 퀄리티라든지 패스의 강도, 볼줄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킥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야 하는 경기에서는 뭐 메디슨을 사용한다든지 또 모건 깁스 화이트는 반대로 기동력, 스피드, 볼 운반 능력, 밸런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공을 직접 챙겨서 앞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두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편하게 표현하면 메디슨은 공을 움직이는 느낌의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모건 깁스 화이트는 발을 움직이는 선수의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를 보면은 좋게 보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토트넘이 사실 감독 문제 때문에 이 프랭크 감독을 선임하고 나서 이적 시장을 보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큰 팀들보다는 스타트가 조금 늦은 느낌이 있죠. 게다가 뭐 첼시나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들은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기 때문에 더더욱 서둘렀던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토트넘이 이 스타트가 늦더라도 꽤나 알찬 영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성기 선수 2명을 거의 영입했습니다. 쿠두스는 오피셜이 났고요. 모건 깁스 화이트 역시 전성기의 나이로 토트넘과 영입이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를 봤을 때 약간 중구난 방식으로 너 좀 잘하네? 일로 와. 이런 느낌의 영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락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 두 선수 다 뽀른반의 장점이 있는 선수고 토트넘의 기동력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맥락이 일치한다는 거 이건 그래도 상당히 의도가 엿보인다. 돈을 헛쓰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결과는 지나봐야 합니다. 하지만 팀 컬러에 대해서 고려하고 영입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는 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 전성기 모임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어린 세대를 운영하고 있죠. 그레이, 베리발, 텔, 오도베르, 양민혁, 부슈코비치, 또 일본 국적의 수비수 등등 나이가 비슷한 여러 명의 어린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미래까지도 생각하면서 영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토트넘이 유로파 우승 이후에 확실히 좀 탄력을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쿠두스에 이어서 모건 깁스 화이트까지 영입하려고 하는 토트넘. 과연 토트넘은 프랭크 체제로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는 토트넘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